여러분, 한국인들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캐나다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맨발인 아이에게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양말을 신겨주려는 순간 외국인 아빠는 지갑을 꺼내며 양말을 팔기 위한 상술이라고 일생일대의 오해를 하고 말죠. 그런 그들을 더 충격으로 몰고 간 한국인 아주머니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 이민까지 생각하게 된 우리나라와 한국인들의 특별함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과 한국인들을 제 선입견으로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한 아빠의 고백에 숨겨진 의미. 캐나다 가족의 한국 출장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38살 기술 엔지니어이자 공주님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이야기는 약 1년 전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앞두고 시작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가졌던 산더미 같은 걱정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 한국행은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꼭 셋이 함께 가야 할까요? 저는 침대 위에 놓인 여행 가방을 바라보며 아내 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밴쿠버의 익숙한 풍경이 보였고 그때 막 24개월 된 우리 딸 클레어는 바닥에서 인형놀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리사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토마스, 우리 이 얘기 벌써 10번은 한 것 같아요. 이미 결정했잖아요. 10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그렇다고 클레어를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출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컸거든요. 특히 아이가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던 돌 무렵 셋이 함께 갔던 일주일간의 중국 출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요? 베이징에서 클레어가 공항이며 식당이며 호텔 로비며 공간이 낯설어서 모든 곳에서 울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불청객 마냥 쳐다봤던 것.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심지어 클레어를 대상으로 선의를 베푸는 척하며 사진을 찍어주고 결국 돈을 요구하는 호객 행위까지 당했잖아요. 리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 사이 클레어는 더 컸고 모든 나라가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더 심할 수도 있다고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에 결과만 중시하고 경쟁 구도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업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많이 봤고요. 그런 삭막한 사회에서 우는 아이를 어떻게 볼까요? 아마 더 냉정하지 않을까요? 창가에 앉아 고민에 빠진 저를 보며 리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보다 낙관적이었죠. 토마스, 당신은 항상 최악의 상황만 상상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정이 많다고 하잖아요. 정이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에 의아해했습니다. 내 친구가 미술 작업하려 한국에 다녀왔을 때 해준 이야기예요. 친밀함과 배려가 일상인 곳이라고 했다고요. 리사가 설명했지만 솔직히 당시에 저는 그저 문화적 미사역으로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침대 위로 클레어가 뛰어올라 저희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내와 딸의 얼굴을 보니 다시금 생각이 들었어요. 10개월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 둘을 놓고 먼 나라에서 마음 졸이는 것보다 차라리 같이 가는 게 정답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문화. 모든 정보가 제 불안을 키웠습니다. 과연 그런 사회에서 내가 회사에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일상을 적응할 수 있을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동료 브라이언과 통화하던 중에도 제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브라이언, 한국에 대해 뭐 하는 거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삼성.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지, 특히 아이들이 지내기에 어떤지 궁금해서. 브라이언이 웃었습니다. 왜 클레어 때문에 걱정돼? 중국 트라우마처럼 될까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솔직히 그게 걱정이야. 거의 1년이나 되는 시간인데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매일 일상을 지내야 하잖아. 나야 회사를 다니면 그만인데 아내랑 딸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이방인으로 지낼 생각을 하니.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은 친절하고 치안도 좋지 않아. 나도 들은 거라 어떻게 다른지는 직접 가봐야 알 것 같네. 그의 말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클레어 전용 태블릿과 소음 방지, 장난감들을 챙기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할까? 출발 전날 밤 리사가 잠든 후에도 저는 창가에 서서 밴쿠버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익숙한 도시를 떠나 완전히 낯선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식당에서 클레어가 울음을 터뜨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불편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모습.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는 클레어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리는 동안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 한국에 같이 가는 건 정말 실수일지도 몰라. 모험이 또 시작되겠군.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마주한 사건들마다 마주친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지친 클레어는 낯선 환경에 예민해져 있었고 저희 부부도 시차 적응으로 녹초가 된 상태였죠.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서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클레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환경과 피로가 겹쳐 아이는 점점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안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런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 줄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리사, 클레어 또 온다. 어떻게 좀 달래봐요. 저는 초조하게 속삭였습니다. 리사가 클레어를 안아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이 우리 쪽을 보기 시작했고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기가 많이 지쳤나 보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한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달린 작은 인형 열쇠고리를 빼서 클레어에게 건넸습니다. 짠! 레빗, 괜찮으면 이거 아기한테 주세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낯선 이가 선물을 건네는 상황이 어색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사는 감사하게 인형을 받았고 놀랍게도 클레어는 앙증맞은 토끼 인형을 보자마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선물을 주셔서 저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답변을 이어가셨죠. 저도 캐나다 사는데 우리 손녀 보러 한국에 온 거예요. 어른들도 비행기 타는 거 힘든데 아기는 얼마나 힘들 거야. 아이가 울지 않으면 우리 모두 편하잖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입국 심사대에 도착해 우리 순서가 됐을 때 저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딱딱하고 무표정하다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입국 심사관은 클레어를 보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 귀여운 아기네요. 여행이 많이 힘들었죠? 그녀는 여권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들은 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해 아가야. 그녀는 클레어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제 여권의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영유아 동반 가족이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우선 처리해드립니다. 저는 리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우리를 위한 배려라고. 리사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빠르게 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이건 단순한 아이를 동반한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것 같아요. 리사가 속삭였습니다.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겠지. 오래 지속되진 않을 거야.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처음 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전 예약해서 타는 택시 중에 유아 카시트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차량도 있더군요. 이는 무척 편리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숙소에 도착하기 전 택시기사님이 호텔 부근에 작은 공원이 있다며 아기 데리고 잠깐 숨 돌리고 그의 추천에 따라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공원으로 잠시 나왔습니다. 클레어는 드디어 밟은 땅에서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클레어가 울음을 터뜨리며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즉시 클레어 쪽으로 향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할머니가 저보다 먼저 클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낯선 나라 와서 많이 놀랐나 보네. 너무 예쁘다 아가. 쌀쌀한데 겉옷은 또 왜 안 입고 있어? 할머니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느껴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얇은 담요를 클레어의 어깨에 조심스레 둘러주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번역기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답해주셨죠. 애기는 다 똑같이 다 내 손주 같아요. 어서 덮여요. 바람 들겠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낯선 아이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어주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주는 사람들. 이게 바로 리사가 말했던 정일까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오늘 경험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공항에서의 친절한 여성 미소 짓던 입국 심사관, 영유아 동반 우선 처리 서비스를 안내해준 직원, 그리고 담요를 건네준 할머니까지. 리사, 당신 말이 맞았어요. 여기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 중에 단 하나도 불편함의 눈빛은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말했습니다. 리사는 클레어를 재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봐요. 너무 걱정했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어느 나라보다 아이에게 친절한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캐나다보다도요. 하지만 왜일까요? 왜 이렇게 낯선 아이에게까지 친절한 걸까요? 저는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한국 문화의 일부가 아닐까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항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모두가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그것도 따뜻한 마음으로요. 이 나라는 정말 이상하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놀랍고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더 많은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회사에서 제공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은 생각보다 넓고 편안했습니다. 업무 환경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여유로웠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제가 가족 모두 함께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국 동료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죠. 밀러 씨, 가족과 함께 오셨다고요? 아이도요? 몇 살인가요?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딸아이인데 이제 막 2살이 됐어요. 그러자 팀장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 정말 귀여운 나이네요. 주말에 아이와 가볼 만한 곳들 좀 추천해 드릴까요? 서울은 아이와 함께 즐길 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다음 날 그는 정말로 아이와 가볼 만한 장소들이 적힌 목록을 건네주었습니다. 키즈카페부터 어린이 박물관, 놀이공원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그가 한국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며 특별히 추천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광장시장에 가보세요. 전통 한국의 맛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특별한 시장 문화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첫 주말, 저희는 점심도 먹을 겸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몇몇 어르신들은 클레어를 보고 미소 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 미소에 담긴 따뜻함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에 도착하자 복잡한 인파와 다양한 향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빼곡히 들어선 가게들,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소리와 냄새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곳은 정말 활기차네요. 근데 복잡해서 클레어가 좀 놀랄 수도 있겠어요. 리사가 연신 시장 내부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저희가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클레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마다 주인들이 문 앞으로 나와 클레어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겁니다. 한 할머니는 가게 앞에서 저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아가씨네. 우리 손녀랑 나이가 비슷하겠는데? 클레어는 다른 언어로 다가오는 할머니가 무섭지 않은지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작은 사탕을 가져와 클레어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러실 필요 없는데. 저는 어색하게 어플을 통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외국에서 온 예쁜 아가가 우리 가게 앞에 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요? 시장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요. 할머니는 클레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걷는 내내 상점마다 나와서 클레어에게 사탕이나 작은 과자를 건네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과일 조각을, 또 어떤 분은 작은 장난감이나 기념품을 주셨고 모두가 클레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리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토마스, 마치 우리 클레어가 슈퍼스타가 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클레어에게 관심을 보이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지나치는 사람들마저 클레어를 보면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는 아이를 향한 순수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계산적인 의도가 아닌 그저 아이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죠. 시장 한복판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곳에 다다랐을 때 리사가 말했습니다. 저게 뭐지? 저기서 뭔가 맛있는 걸 파는 것 같은데. 그곳은 떡볶이 가게였습니다. 빨간 양념에 매콤한 떡과 어묵이 끓고 있었죠. 저희가 가게 앞에 서자 앞치마를 한 아주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예쁜 아가도 왔네요. 저희는 테이블에 앉았고 메뉴판을 살펴보려는데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아기는 매운 거 안 될 텐데 뭐가 있을까? 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메뉴도 한번 봐볼게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기한테는 안 매운 어묵 국물이랑 꼬마김밥 줄게요. 잠시 후 저희 앞에는 맛있어 보이는 떡볶이가 놓였고 클레어를 위한 작은 그릇에는 맑은 어묵 국물과 작게 썬 김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직접 클레어 옆에 앉아 숟가락으로 국물을 불어 식혀가며 먹여주려 했습니다. 아, 저희가 먹일게요.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이럴 때 엄마 아빠가 편하게 먹는 거죠 뭐. 이 할머니가 한번 먹여볼게요. 나도 손주가 있거든요. 클레어는 낯선 아주머니의 손길에도 전혀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죠. 음식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자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어른 것만 내세요. 애기가 먹는 걸 무슨 돈을 받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계산해야죠. 특별히 준비해 주셨는데. 괜찮다니까요. 아기 거는 내 서비스. 대신 다음에 또 와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문득 프랑스 파리의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클레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 상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이 좀 통제하라고 말했죠. 그날 저희는 서둘러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의 광장시장에서는 정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짜증이 아닌 보살핌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손녀처럼 클레어를 대했습니다. 시장을 나오는 길에 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토마스, 한국인들은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클레어도 자기가 관심과 애정을 받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보채지고 가만히 이 상황을 즐기잖아요. 그녀는 신난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관광객을 끌기 위한 상술인가 의심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그들의 정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날 저녁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하다.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우리의 일상에 비하면 오늘 시장에서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동료들은 생각보다 훨씬 친절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자청한 김 과장님의 배려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매일 점심시간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주말마다 동료들이 추천해준 서울의 곳곳을 누비며 우리 가족은 색다른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에 우리는 남산공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걸으며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는 기분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죠. 그날은 아침에는 햇살이 따뜻했는데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바람이 제법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고 클레어는 신발을 벗고 놀고 싶어 했습니다. 신발은 신고 있어야 해, 클레어, 저는 말했지만 2살 아이가 어디 말을 한 번에 들었던가요? 결국 클레어는 양말까지 벗어던지고 고즈넉한 정자를 맨발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괜찮아요. 잠깐만 놀게 해줘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자연을 느끼는 건 좋은 경험이잖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졌기 때문이죠. 결국 클레어를 아기띠에 들쳐업고 우리는 실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땐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쌀쌀한데 아기가 맨발이에요. 아주머니 두 분이 클레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가서 곧 신발을 신기려고요. 밖에서 맨발로 놀았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작은 수면 양말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손녀를 위해 가지고 다니는 여분 양말인데 아기 발이 너무 차가워 보여서요. 한번 신겨볼까요? 클레어는 낯선 아주머니가 자신의 발을 만지는 것이 신기한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아주머니는 부드러운 손길로 클레어의 발에 모래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양말을 신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 발이 차갑네. 공주님이 한국 와서 감기까지 걸리면 안 되지. 아주머니는 양말을 신긴 후 클레어의 발을 살짝 문질러 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럽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파리에서는 무엇을 준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했고 런던에서는 친절을 가장한 상수를 많이 경험했었죠. 그래서 저는 반사적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파시는 건가요? 얼마인가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당혹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곧 크게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무슨 돈을 받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원래 아기들 손발은 따뜻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발이 차면 병이 된다고 하거든요. 리사도 이내 멋쩍은 듯 웃으며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한 일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감격한 표정으로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분들은 너무 친절하세요. 별 말씀을요. 우리 손녀도 이 또래라 마침 양말 크기가 딱 맞네요. 인연인가 봐요. 아주머니는 클레어의 볼을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요샌 지나가는 애기들 손잡고 얼굴 만지고 하는 게 눈치 보여요. 요새하고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마음 표현을 자제하는 거지. 이런 애기들 보면 어르신들은 다 한 번씩 예쁘다는 표현을 하고 싶을걸요. 그 순간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분의 진심 어린 친절을 상업적 의도로 오해했다니.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한국인의 친절함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에서 인형을 건넨 여성, 담요를 둘러준 할머니, 시장에서 사탕을 건네준 상인들, 특별 음식을 만들어준 떡볶이 아주머니, 그리고 지금 이 양말을 선물해 주신 분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친절이 드물어서 오해했네요.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은 모두의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후 리사와 저는 한동안 말없이 클레어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수면 양말을 신은 채 모래 위에서 뛰어노는 우리 딸의 모습이 유난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요. 이건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 정말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네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좋은 의미에서예요. 너무 순수하고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우리가 살던 곳에서도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 유럽 관광지에서 낯선 사람이 무언가를 공짜로 준다면 대부분 결국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정말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게 바로 정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특히 아이들에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클레어가 신고 있는 양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양말에 담긴 의미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단지 낯선 아이의 발이 걱정되어서 자신의 손녀를 위해 가지고 다니던 양말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씨가 이제야 제대로 와닿았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이 정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클레어가 이런 따뜻함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남산에서의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저희 가족의 한국 생활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경계하고 의심했던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4달째로 접어들면서 저희 가족은 점점 더 이 나라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걱정과 불안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이 즐거운 주말 가족 행사가 되었죠. 특히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아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곳이 넘쳐난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시간표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왔고 간격도 길지 않아서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더군요. 또한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권의 근교 여행지까지 갈 수 있어서 주말 동안 당일치기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토마스, 이번 주말은 어디로 갈까요? 리사가 토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한강공원은 어떨까요? 지난번에 갔을 때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 그 사이 한강공원은 저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넓은 잔디밭, 아름다운 강 풍경,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찾는 것이 어느새 가족 루틴이 되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한강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클레어는 익숙한 듯 환한 표정으로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저희 부부는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국에 와서 정말 행복해요. 조금 과장해서 어떤 날은 여기로 이민 와서 살아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리사가 문득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녀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죠. 나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떠나는 것이 두려울 정도예요. 이 나라 사람들, 문화, 그리고 음식.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으니까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제가 세계의 여러 나라에 출장을 다니며 겪는 바로는 높은 기술력과 빠른 템포의 사회일수록 사람들 사이의 인간미가 떨어지고 분위기는 삭막했죠. 그런데 한국은 최고의 기술력과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에도 깊은 인간미와 따뜻함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클레어가 저희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넘어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가 평소와 다르게 큰 울음을 터뜨렸고 곧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야기하다 말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저희보다 더 빨리 클레어에게 달려와 몰려든 것입니다. 아이고, 얼굴이 다쳤네. 한 중년 여성이 클레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제가 물티슈 가지고 있어요. 다른 젊은 엄마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클레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구급상자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한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클레어가 넘어진 순간 이미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작은 간식을 클레어에게 건네며 울음을 그치게 하려 했고 다른 분은 자신의 파우치에서 연고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말인데 지금 진료 볼 수 있는 가까운 병원 알려드릴게요. 한 젊은 남성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클레어가 다쳐서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부모보다도 더 발빠르게, 더 세심하게 클레어를 돌봐주는 낯선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살던 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코와 이마 부분이 조금 까져 피가 났는데 스스로 많이 놀란 것 같았죠. 괜찮아, 많이 놀랐지? 어른들이 놀라면 애들은 더 놀라고 당황하더라고요. 이제 괜찮아, 한 할머니가 클레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클레어는 이런 관심과 사랑에 금세 울음을 그쳤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간식과 관심에 미소를 짓기 시작했죠. 얼마 후 자전거를 타고 갔던 아저씨가 구급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연고와 다양한 크기의 밴드가 가득했습니다. 피가 나서 크게 다친 줄 알았는데 이 정도라 참 다행이네. 구급상자는 내가 집 가는 길에 다시 반납하고 갈게요. 그는 웃으며 클레어를 바라봤습니다. 애기 혼자 잘 놀고 있다고 멀리서 보기만 한 저희의 잘못이라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분께선 다 그러면서 크는 거라며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셨죠. 그 순간 저는 문득 캐나다의 공원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클레어가 넘어졌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잠깐 쳐다보고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누구도 다가와 도움을 주지 않았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전형적인 개인주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구나. 제 마음속에서 깊은 감동이 일었습니다. 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토마스, 한국에선 온 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것 같아요. 여기선 아이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저희는 10명도 넘는 낯선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클레어의 상태를 걱정하며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시려고 했던 모습이 한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한강공원에서의 경험은 저희 가족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저는 이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정말요? 클레어는 괜찮아요? 병원은 갔어요? 김 과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행히 흉은 안 질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클레어를 도와주셨다니까요. 박 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씨,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인으로 참 뿌듯하네요. 아이들은 모두 소중하고 예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깊은 공동체 의식과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 생활의 장점은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공간들,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신속하고 빠른 생활 서비스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클레어가 어디를 가든 반갑게 맞아주는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 저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한국의 업무 방식에 완전히 적응했죠. 처음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저를 압박하고 부담을 줬지만 곧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효율성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런 빠른 템포의 일상 속에서도 그들은 인간적인 배려가 살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프로젝트가 연장되어 몇 개월 더 한국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캐나다에서의 업무 때문에 원래의 기간에 다시 돌아가야 했죠. 이 소식에 제일 아쉬워한 것은 제 아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겐 너무 큰 행복이었었나 봐요. 이제 정말로 떠나야 할 시간,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마치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사가 클레어의 옷을 가방에 담으며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더 오래 머물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에 와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침대 위에서 잠든 클레어를 바라보니 그녀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인형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딛던 날 공항에서 한 한국 여성이 선물해준 그 인형이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인형을 한시도 놓지 않았고 이제 그것은 한국의 소중한 추억을 담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인형 하나에도 한국인의 마음이 담겨 있네요. 리사가 클레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출장지가 한국이라고 들었을 때 이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현대적인 도시 이면에 깊은 정과 인간미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여보,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늘 긴장했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었죠. 리사가 잠들기 전 한 이 말이 한국이 어떤 나라임을 보여주는 모든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희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공항에 도착해서는 클레어에게 작은 초콜릿을 건네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그 말에 저희 부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만났던 낯선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왜 이곳을 정의 나라라고 부르는지, 왜 한국인들이 그들의 나라에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지금도 문득 우리가 돌아온 캐나다의 일상 속에서도 한국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죠. 이제 말을 제법 조리 있게 잘하는 클레어의 가방엔 공항에서 선물 받은 그 애착 인형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올 거예요. 아이에게 눈빛으로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한국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마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따뜻한 정의 문화가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한국인의 아이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배려,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 세계에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해외에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감동상자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